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학생 여러분. 오랜만이지요? 중간고사 잘 치루었나요? 오늘은 이제 후반기 시작이지요. 오늘까지만 상반기에 했던 거 함께 그 과정을 요약해 보면서 회상해 볼까요? 이것도 생각하기에 한 방법이니까요. 자, 한번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무엇을 했는지,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시각적으로 인식해보고 사고하기 위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택해 보았지요.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시각적으로 사고한다는 건 우리가 보통 그냥 무언가를 인식하고 무언가를 사고한다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인식하고 사고하는 것에는 그거를 좀 언어적으로 인식하고 사고한다 그러나요? 내가 누군가를 보았을 때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언어적으로 인식하는 건 매우 다르죠. 자, 상상해 봅시다. 내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들어오는 교수를 보죠. 또, 우리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구나. 뭐, 또 어떤 걸 볼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수라는 어떤 직분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교수가 옷을 이상하게 입었네? 내지는, 저 교수는 머리색이 조금 이상하네? 사실 제 머리색은 주황색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했다면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사고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재 그 교육 시스템에서는 매우 문자적인 사고를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사고와 인식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학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각적으로 사고한다는 거는 다 같이 본다는 것이지만 그림을 그려보면서 보는 건 훨씬 더 다른 인식작용이 들어있어요. 그거 기억하려나? 창의적 문제 해결을 비주얼 리터러시로 중심으로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리터러시라는 건 시각적인 어떤 소양,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게 시각적 인식과 주로 이제 시각적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각적 인식과 사고,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열심히 몰두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 대신에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하여 시각화를 하는 거죠. 시각적 사고란 보고 또 그 이미지를 다시 떠올리고 그려보는 것을 그 전체 과정을 시각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연습을 했죠. 이거 기억나죠? 6개의 도형으로부터 찾아가는 나. 네. 그래서 점 하나는
내가 보는 나의 생각, 또 점 2개는 내가 보고 있는 타인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X가 성에 대한 나의 생각을 보여주었어요. 네모, 사회에 대한 나의 생각이었죠. 동그라미는 무엇? 미래의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이었어요. 또 모자 같은 거? 죽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었죠. 우리가 점 하나로 연상 그림을 그려보고 거기에서 이제 느낌도 적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그런 나의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운해로 보고 그리기.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뭐 잘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린다는 것에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초보적인 그 운해로 보고 그리기 단계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 베티 에드워즈가 5일간의 그런 운해로 보고 그리기 워크샵, 그걸 시간이 이제 할애가 되면 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시각화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여튼 그린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조금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한 게 일단 하얀 종이가 있으면 그 종이를 그 하얀 종이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없애고 그냥 쉽게 그려보기 위해서 낙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 얼굴, 옆 얼굴 그리면서 꽃병 그리기 해봤죠. 사람 옆 얼굴을 그리고 나서 이때는 문자적으로 그리는 거죠. 자, 이마를 그려야지, 코를 그려야지, 입을 그려야지, 턱을 그려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왼쪽에 병행해서 그릴 때는 열심히 그 비례와 기울기를 눈으로 보면서 따라 그려야 돼요. 이마 그려야지 그러면 맞는 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때 뭐 이런 거는 좀 가끔 해봐도 좋겠죠. 이 운해로 이행해서 보고 그리는 연습이 수월하게 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운해로 그리기 2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이죠. 순수 윤곽 소모법 기억나세요? 그리는 손을 안 그리고 안 보고 그리기죠. 그리는 손을 안 보고 이제 90도 몸을 틀어서 이 왼쪽 이 대상만 보고 그리는 손은 안 보고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닮게 그리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잘 보는 게 더 목표죠. 그러면서 그림도 매우 잘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과제로 꽃 한 송이나 뭐 자연 무생물체 구겨진 종이 중에 하나 과제 내주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세 번째는 여백 그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컵 하나를 놓고 가장자리 선만을 그리고 그 여백을 색칠을 하든 뭐 느낌을 그리던 그 여백을 칠하는, 연필로 칠하는, 뭐 장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해보았습니다. 목표는 하나, 잘 본다는 것. 잘 본다는 거는 운해로 이행해서 본다는 건데, 운해로 이행해서 보기 위해서 그 물체라기보다는 이 바깥 가장자리, 종이의 그 형태선이죠. 가장자리 선과 요 물체가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보고 그리게 하느라고 이 여백 그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과제였죠. 운해로 그리기 4. 그래서 거꾸로 놓고 보고 그리기.
거꾸로 놓고 일단은 그 언어를, 그러니까 이 피카소의 그림인데요. 뭐 얼굴을 그린다, 의자를 그린다, 뭐 이런 언어가 들어오기 전에 일단 먼저 시각, 관계로 보는 어떤 시각으로, 관계로 보는 그 운해적 시각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꾸로 놓고 보고 그리게 했습니다. 그릴 때마다 날짜와 이름과 소감 한두 마디 써놓으라고 했죠.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시각에 대해서 일단 좀 생각해 보는데요. 자, 시각의 원근법. 우리 사람은 자기 중심의 한계가 있죠. 시각도 마찬가지고 청각도 마찬가지고 촉각도, 그러니까 사람의 그 감각이라는 건 바깥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5개의 그 감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잘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의 목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의 그 원근법으로 보게 돼요. 근데 시각이 어때요? 바깥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80에서 90%를 차지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는 시각이 굉장히 큰 비율로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시각은 매우 중요한 감각인데요. 근데 이 감각이 잘못되면은 굉장한 오류를 발생시키죠. 바로 이 시각의 원근법, 자기중심적 한계에 의한 원근법이죠. 자, 근데 일단 우리는 원근법으로 2차원의 평면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원근법을 한번 그려볼 예정입니다. 원근법, 뭐 가장 그 간편하게 뭐 무릎과 발 사이,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건데요. 무릎과 발이 이제 원근으로 보이죠. 조금의 한 3, 40cm 정도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릎과 발은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해서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의 무릎과 발을 한번 A4 용지 안에 수록이면 가득 차게 그려보세요. 천천히. 여기 이 화면을 4분의 1로 나눈다고 생각하고 A4 용지도 4분의 1로 나눠서 그 안에 채우면 훨씬 더 정확한 비례를 알아볼 수 있겠죠? 오늘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근법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2차원의 평면인데도 멀고 가까움을 표현해 두었기 때문에 하나의 3차원 입체적인 어떤 느낌이 들죠. 이제 다음 단계는 우리가 명암도 좀 칠해 볼 예정인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일단 시각 중에서 원근법을 중심으로 한번 그려보고 또 자기 중심적 시각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자기 중심의 시각적 한계를 가진다. 뭐 물론 시각이나 촉각, 청각, 후각, 미각 다 마찬가지죠. 인간은 태생적으로 내 중심인데 나만 최고다 이러면은 틀린 것, 다른 사람한테는 틀린 것이 돼요. 당연히. 근데 둘 다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 만나면 둘 다 자기 것만 옳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싸움은 벌어지게 되죠. 우리의 시각은 사실 이렇게 맹점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본다는 것, 시각적으로 잘 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잘 본다는 것에는 이런 또 하나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결국 잘 보고자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도 그 외에 중요한 그 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 과제 마저 해놓고요. 날짜 쓰고 느낌, 소감 써놓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봐요.